춘천 KBS 강원 총국에서 명예전당 프로그램 녹화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저녁 노을 석양 무렵이 됐군요. 지금 시간 저녁 7시 5분입니다. 봄날 선선한 저녁 날씨가 됐고요. 그래도 여전히 오후에 열기가 남아서 따뜻합니다. 날씨가 전반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 한 달 살기 숙소까지 1시간 10분 정도 이제 저녁 드라이브를 하고 돌아갑니다. 네, 오늘 명예전당에서 우리 주변 의인분들 만나 뵀는데요. 어떤 분은 정말 영화 속 슈퍼히어로 같은 소방 구급대원께서 교통사고 당해서 트레일러, 커다란 트럭이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량 안전격벽, 이 떨어진 낭떠러지 쪽을 막은 벽이죠. 그쪽을 충격하면서 뒤에 기다란 트레일러는 그대로 도로 위에 넘어지고 운전석 부분, 캐빈이라고 하죠. 운전석 부분만 이렇게 꺾이면서 다리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달랑달랑 이제 붙어 있는 거죠, 트레일러 쪽에. 그런 사고가 났으니 운전자분께서 당연히 이렇게 부상 입으신 건 당연하죠. 게다가 이제 11m 높이의 교량 아래로 추락하기 직전이었으니까 그 위급한 순간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우선 손으로 그 60대 운전자분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딱 지켰죠. 떨어지지 않도록. 문제는 그때로부터 에어매트, 또 굴절 사다리차 이 도착할 때까지 약 45분이 소요된다는 거였습니다. 45분 동안 60대 성인 남성 부상으로 축 늘어진 11m 아래로 떨어지기 추락하기 직전에 있는 그 전체 체중을 한쪽 팔로 45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다른 구급대원들 출동하지 않았느냐고요? 같이 출동했죠. 다른 구급대원이 손을 바꿔서 교대하려는 그 순간, 찰나의 순간 손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럼 밑으로 추락해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처음 피해자분 운전자의 손을 잡은 구급대원은 손을 놓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힘이 빠져서 놓을까봐 그 요구조자 운전자분의 손과 구급대원의 손을 밧줄을 묶어버렸죠. 거의 팔이 떨어져 나간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벌 받을 때 군대에서 훈련 받거나 그래서 이렇게 목공 체조 뭐 이런 거 할 때 팔이 정말 떨어져 가는 느낌, 저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무거운 그런 장본 바구니를 든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대단히 무거운 걸 들고 옮겨야 되는데 그 길이가 천리 만리 같고 이거 왜 아직까지 저기 도달이 안 되나, 팔은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람 체중만큼 무겁진 않잖아요. 거기다가 45분 이상을 그렇게 한 팔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은 또 아니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결국 그 45분을 버텨내셨고 다리 아래 11m 아래에 안전매트가 깔렸고 굴절 사다리차가 그 운전석 같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버텨 주셨고,
그래서 이 60대 운전자분은 안전하게 에어매트로 내려가실 수가 있으셨고, 병원에 바로 긴급 후송돼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이야, 그 사연을 접하면서 정말 영웅이 따로 없구나. 우리 곁에 의인분들,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연들 이제 명예의 전당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강원도 지역 그 KBS 강원 충북 그 방송권 내에 계신 분들은 본방이나 재방 보시면 되시겠지만,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요새는 뭐 온라인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잖아요.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매 사연 접할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과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은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삶의 원칙이고, 어떤 부분은 좀 양보할 수 있을까라는 거. 특히 우리 앞에 언제나 유혹으로 혹은 불안 요인으로 다가서는 이 경제적인 안정성의 문제,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겐 늘 언제나 돈이 더 필요하죠. 더 안정적인 지위, 직업, 자리, 자산 이런 걸 확보해야 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버리면 그러다 인생 다 가버리고, 그건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사람으로서의 그 도리, 살아가는 어떤 의미,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거나 후순위로 밀어내거나, 그러다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내 가족, 친구,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되고 비극이 발생하고 나중에 삶을 후회하고 뭐 이런 어떤 문제들. 비록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의 가치관, 그분들 모두가 하는 말씀은, 아니 왜 내가 의인입니까? 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고 누구나 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했을 만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도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지만 이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가에 그 위태로워 보이는 차량이 있을 때 우리는 피해서 가죠. 저도 그랬던 경험이 많아요. 근데 의인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죠. 내가 그냥 지나치면 저 차 위험할 것 같은데, 운전자가 어디 아프거나 졸고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고장 났거나 한번 내가 살펴봐야지.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경험 있으신 분들. 그 견인 차 기사님도 그런 경우를 봤고, 의인으로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때로는 그런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인데도 본인을 희생해 가면서 구조하고 돕고 위험 방지하고 2차 사고 막고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꼭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내 몫의 정의라는 개념을 무척 좀 중시합니다. 이게 폭탄 돌리기 같은 거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내 앞에 만약에 정의의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 옳은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상황, 그런데 그걸 했다가는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은, 가장 단순한 예로 학교폭력 같은 경우 목격했을 때 그냥 모른 채 지나치면 아무 일 없고 나는 안전한데 괜히 내가 나서서 이러면 안 돼, 또 피해자 편에 서거나 이러면 가해자 혹은 가해자들이 나를 다음 타겟으로 혹은 함께 공동 타겟으로 삼아서 나를 괴롭히고 그럴 수 있으리라는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이러면 안 돼, 우리 친구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했을 때 그 가해자가 또는 그 가해자 집단이 힘을 쓰지 못하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 살떨리는 두려움을 뚫고 내 몫에 내 앞에 와 있는, 오늘 만났던 의인분도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불편함이었다. 분명히 내가 받고 알고 있고 이건 아닌데 라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걸 그냥 지나치면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데, 이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면 내가 다음에 앞으로 살아갈 때 이 삶이 불편할 것 같다, 자꾸 생각날 것 같고 후회할 것 같고 내가 도리를 못한 것 같고 내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고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래서 불이익이 올 수 있을 위험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인처럼 크게 위험을 감수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지 몰라도, 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내 몫의 정의만큼은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늘 그 부분을 반성하고 돌아보고 각오를 다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일에 연루돼서 정치도 하게 됐고 또 그만두게 됐고 그런 것들이 다 인생 역정의 분기점엔 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 각자 다 그런 문제들이, 그런 상황들이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돌이켜보면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제일 좀 싫어하는 말,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말이, 독립운동가의 자녀는, 후손은 가난하고 친일파의 자손은 떵떵거리고 잘 산다. 이거 빨리 바꿔야죠. 제대로 바꿔야 되겠고, 바꾸기 전에라도 꼭 그런 경제적인 부만이 삶의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조상의 떳떳한 그런 독립운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시는 후손분들, 나는 독립유공자 후손이야 라는 그 자부심 얼마나 멋집니까. 또 국가가 그걸 제대로 이제 인정하고 아주 크진 않지만 지원도 해드리고 하기 시작했고요. 얼마 전부터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죠. 그런 올바르게 사는 사람, 의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잘 살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또 그 자손들이 그로 인해서 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한민국, 그런 사회가 돼야죠. 그리고 그걸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겠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런 말 없어지게 되고, 목소리 큰 놈이 이익을 본다 이런 말 없어지게 되고, 언제나 옳은 일, 바른 행동, 말 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잘 살고 인정받고 떳떳하고 후회하지 않고, 이제 그런 이제 세상이 되었을 때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내 몫의 정의, 내 앞에 닥쳤을 때 옳은 일을 하는, 무수하게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늘, 저야 이제 범죄 사건 주로 보다 보면 아쉽고 안타깝죠. 목격자가 있는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 진실을 이야기해주면 이 사건 진실 밝혀지고 피해자 지원도 받고 회복되고 정의가 실현되고, 유가족분들 혹은 주변 분들도 조금은 한이 풀리시고 이렇게 될 텐데, 딱 그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는 사람들, 자기한테 닥칠 불이익 때문에, 그 불이익의 크기는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지난 계엄 내란 사태 때도 똑같잖아요. 거기 연루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몫의 정의를 지킨 사람들이 있고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대표적인 사례죠. 난 여기에 가담하지 않아, 이건 옳지 않은 거야,
내가 나의 이 직을 이대로 유지하면 소극적으로라도 가담할 수밖에 없게 돼. 나는 그만둘 거야. 법무부 감찰관직 던져버리고. 그런 분도 있고, 군에서도 다양한 나중에라도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내주는 그런 멋진 군인들을 우리가 봤죠. 그 당시엔 어쩔 수 없었고, 이게 뭔지 몰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라도 처벌 여부나 자기가 져야 할 책임 유불리 여부를 떠나서 아주 제가 감동받은 말이, 내가 거짓말을 해서 이 순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부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 나는 그런 지휘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그게 멋진 군인의 참 모습이죠. 그에 비하면 우리가 흔히 똥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별을 달고 있으면서 그 성추행으로 쫓겨나간 불명예스럽게 무속인 흉내내고 있는 전직 정보사령관인가요? 그 노상원 질질질질 매달리고 끌려다니고, 인사에 조금이라도 이익 볼까, 결국 이 계엄 내란 사태의 주동자 내지는 주요 임무 종사자, 가담자 됐으면서 그 이후에도 말 바꾸고 어떻게든 책임 모면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들도 있잖아요. 그 중심에 서 있던 김영현 전 국방장관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결과적으로도 물론 법적 책임이며 불명예며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고,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런 자기 몫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이익을 쫓아서 거짓과 선동과 불법과 그런 잘못된 계략 같은 걸 획책하고 이행하며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는 삶이 얼마나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인간들 때문에 그들을 옹호하고 싶어하는 어떤 입장이나 심리에 또는 이념 사상 등에 있는 사람들은 집단으로 또 죄악을 범하게 되고,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고, 그들이 지지 않아야 우리 세력이 지지 않을 테니, 또 상대방은 좌빨 빨갱이라고 믿고 있으니 그들에게 나라를 줄 수는 없고, 이러한 인식과 심리에 빠져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서부지법 폭동 가담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 모든 상황에서 자기 몫의 정의는 언제나 발생한다. 내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황, 방심하고 있던 순간 언젠가 나와 관련된 내가 아는 사람, 내 눈앞에서 혹은 나의 일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불의가 자행된다, 불법이 자행된다, 가해 행위가 일어난다, 괴롭힘 또는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 성추행, 성희롱, 그랬을 때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피해자 편에 설 것인가, 진실을 알릴 것인가. 그쵸? 늘 그때 우리를, 내 몫의 정의를 외면하게 만드는 요소는 불안과 두려움이죠. 괜히 남의 일에 나섰다가 오지랖 넓게 모난돌에 정 맞는다고 그냥 모른 체 하면 나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나의 지위, 위치, 이익은 훼손되지 않고 그럴 텐데, 이런 생각. 근데 내가 괜히 나섰다가 저 강대한 가해자 혹은 그 집단, 조직, 세력, 그들에게 밉보이고
보복당하고 짓밟히고 그래서 내가 피해 입고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도 불이익 당하고 이러면 어떡해 라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내 몫의 정의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답답하죠. 실제로는 저도 이제 그런 두려움을 당연히 인간이니까 느꼈었고,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내 몫의 정의를 한번 실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고, 불이익도 겪어봤고 탄압도 당해봤고, 근데 돌이켜보면 그러한 내 몫의 정의를 실현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상당한 경우에, 물론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경우에 견딜만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런 승진의 불이익, 찍혀서 눈밖에 나서, 저는 뭐 경찰관 생활할 때 한 번도 승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승진을 한 것 못지않게 잘 살잖아요. 다른 길도 있고 다른 상황도 전개될 수 있고, 때로는 그런 내 몫의 정의를 실현했다는 것이 그렇게 큰 불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고 운도 작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그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자 혹은 정의롭게 있는 그대로 신고, 목격, 진술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도 많이 만들어졌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생기고, 물론 아직 부족하긴 하죠. 그렇지만 계속 우리 사회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우리 생활 전반에서 벌어지는, 이웃에서 발생하는, 이웃의 빌런 하나가 목소리 크고 힘세고 그리고 마구 폭력적이고 이렇다고 해서 그가 막 소음에 뭐 소란에 괴롭힘에 이런 걸 자기 저 사람한테 얽히면 안 좋아, 그냥 돌아서자, 뭐 당한 사람만 불쌍하지 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곳들이 있어요.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이웃이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 가해자는 기고만장해서 결국 나중에 큰 일을 벌이고 공권력의 개입으로 단죄될 때까지 그 피해는 확산일로에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반면에 내 몫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이 외롭지 않은 그런 학교, 집단, 군대, 또 조직, 회사, 공동주택, 마을, 뭐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곳은 누군가가 이건 아니잖아요, 당신 그러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해주고, 맞아요, 왜 그럽니까? 예, 나도 동의해요. 이렇게 해주시는 곳은 빌런이 설 자리가 없죠. 그 빌런들이 가장 큰 특징이 비겁하다는 거거든요. 막무가내인 것 같지만 대단히 영악합니다. 취사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이겨내지 못할 대상한테 남덤비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선이 외롭고 약해 보여도 혼자가 아니죠. 그걸 함께 해주는 분들이 계시면 커지죠. 힘도 세지고, 여러 명이 함께 하니까. 젓가락 하나는 약하지만 젓가락이 10개, 20개 모여서 묶음이 되면 이건 엄청난 쇠몽둥이보다 더 세죠. 좀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물론 계속 노력을 할 테고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네, 이제 뭐 일몰 시간이 이제 지났죠.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갔고, 우리네 사는 삶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렇지만 또 단순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막 첨단화가 되고 별의별 AI에 뭐 로봇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변치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람 사는 세상이고, 그 모든 문명의 이기들도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 중심엔 사람이 있죠.